안녕하십니까, 군털란TV입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신병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조국에게 제기된 개인 비리 의혹과 민정수석직 업무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조국에 대한 검찰의 신병 처리 시기가 다가오자 조국의 대응 논리도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조국은 유재수 감찰 중단건에 대해선 지난해 국회 발언과 최근 검찰에서의 진술에 이어 변호인을 통해 별도의 입장 발표까지 했습니다. 조국의 대응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둘째, 유재수 비위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셋째,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등입니다. 첫째,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 또 당사자가 감찰에 불응하면 방법이 없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변명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청와대 감찰에 불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은 감찰에 불응하면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무원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유재수가 청와대 감찰을 갑자기 거부한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유재수의 비위 사실은 이미 특감반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통해 대부분이 드러나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할 일은 감찰 거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기관장에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고위직 공무원을 감찰하는 민정수석실에 맡겨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유재수에 대해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고 또 유재수가 금융위에 사표만 내고 명예퇴직금까지 받고 퇴직한 것을 봤을 때 그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조국은 수사권이 없다거나 당사자가 감찰을 거부해서 사실 파악이 어려웠다는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조국의 해명은 민정수석실이 저지른 김기현 하명 수사건과 비교하면 모순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청와대는 자신들 업무와 무관한 김기현 비위 첩보를 단순 2천만 한 것이 아니라 9차례나 수사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수사권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조국의 해명은 문정권 민정수석실이 정권의 경쟁자 사안에 대해선 집요한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들 편의 비리 사안에 대해선 유야무야 흐지부지 감찰을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는 조국의 해명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유재수의 각종 비위 행각은 부패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각종 유형의 비위가 상당수 포함된 형태로서 공무원사회 품위를 크게 떨어뜨린 악성에 해당하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조국의 인식은 공무원 사회를 감찰해야 하는 직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의 부적합함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패 규모가 수억, 수십억의 규모가 아니어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면 대규모 부패가 빈발하던 과거 시대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유재수는 공무원 사회에 물을 흐려놓고 별다른 징계도 없이 금융위를 퇴직한 후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에 가서도 금품수수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재수에 대해 봐주기 감찰을 한 조국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큰 원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은 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비리 행위 대부분이 당시 특감반 감찰로 드러난 바 있고 이러한 감찰 결과는 검찰 조사와 대부분 일치했고 이것이 법원의 구속영장 사유로 연결된 점을 볼 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는 조국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국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권남용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하품할 소리입니다. 민정수석 시절 이전 정부 인사들에 적용된 직권남용 칼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조국이 그 칼이 자신을 향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해 급조한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입니다. 정무적 책임이란 주장은 현재 벌어진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다. 정무적 책임이란 통상 자신이 직접 관여하진 않았지만 관련된 위치에 있을 때 간접적 도덕적인 책임을 내세울 때나 해당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직접 지시한 장본인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고 부서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무적 책임이란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논리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도 조국의 행위는 직권남용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있던 박형철과 이인걸 등의 감찰 지속 요구를 조국이 방해해 감찰 중단이 실현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의 행위는 법적으로도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조국의 행위에 비춰볼 때 정무적 책임이란 용어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검찰은 조국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은 증거가 뚜렷하고 조국의 해명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구체성과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보안을 요하는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조국은 임종석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에게 감찰 사안을 직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유재수 감찰 사실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이 자신을 형처럼 따르는 유재수 감찰권에 대해 보고받고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은 그 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진실을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은 구속 이후 조국 입에서 나올 진술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은 유재수 건과 울산 정치공작건 등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하루속히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가 받고 있는 연루 혐의만 더욱 짙어질 뿐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